여러분 인생에서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이 반복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바람피고 거짓말하는 연인을 반복해서 만나거나 직장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꼭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하거나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항상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운이 없나? 내 성향이 문제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삶의 패턴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책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의 세 번째 이야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준 책, 심리게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통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책은 예전에도 한번 책 추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책은 저에게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거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심리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리게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지금 곤란해졌고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상대가 거짓말을 하게 유도한 거였다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상대가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게임이 내 인생의 각본처럼 짜여져 있고 나는 계속해서 그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였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심리게임인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아, 왜 자꾸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꼬이는 거지?' 라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게 돼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로 피해보며 한탄하는 것조차 각본에 쓰여져 있던 거라면 어떨까요? 소름 돋죠? 이게 바로 심리게임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맨날 내가 피해를 보고 '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상대가 거짓말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삶이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 게임이라는 게 조금 흥미로워지고 뭔가 삶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거짓말은 정말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고, 굉장히 많은 심리 게임 패턴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게임이 작동되는 원리부터 무수히 많은 게임 패턴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심리 모드가 있다고 해요. 부모 심리, 자녀 심리, 어른 심리. 여기서 이제 어른 심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평온하고 정상적인 상태 심리를 말해요. 근데 부모 심리나 자녀 심리는 평온한 상태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른 심리 모드이다가도 갑자기 자녀 심리가 되었다가 또 부모 심리가 되었다가를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차분하면서 일을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패닉이 되면서 어린애 마냥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게 어른 심리에서 자녀 심리가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 게임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정상적인 어른 심리 모드에서 부모나 자녀 심리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어른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뭔가 자꾸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이러는 이유가 심리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심리 게임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게임에는 반드시 의도치 않은 내적 동기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좀 어렵나요? 이런 내적 동기와 보상의 형태에 따라 게임의 이름들이 정해지는데, 이 이름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나 좀 차주세요 게임, 당신만 아니었음 게임, 이러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런데 게임. 제목만 봐도 살짝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예시를 들어봐야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충격적으로 봤던 너 이번에 딱 걸렸어 게임을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 이번에 딱 걸렸어 게임의 중요한 요소인 내적 동기이자 보상이 뭐냐면 바로 정당한 분노 표출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의 주인공이 하수관 설치를 위해 배관 공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작업 과정이나 서류를 꼼꼼히 다 검토를 해서 총 $400로 계약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밸브 값이 추가되면서 $4 정도 비용이 추가된 거예요. 이때 게임의 주인공은 배관공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경위를 물어요. 배관공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물러서지 않자 주인공은 배관공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비난하면서 추가 비용을 제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일체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되게 있을 법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심리게임의 한 유형인 거예요. 일단 이 상황이 심리게임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심리 모드 중에 어른 모드로서 바라보면 이해가 쉬워요. 사실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성인이라면 화를 내기보다는 왜 추가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합의가 없었으니 이 부분은 좀 제해줄 수 있냐라고 젠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주인공은 심리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을 발견하게 된 거고 기꺼이 그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 심리 게임의 핵심이 정당한 분노 표출이라고 했었잖아요. 주인공도 스스로 모르고 있던 진짜 진실은 이 주인공은 정당한 분노 표출을 위해서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레이더를 켜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실수가 드러난 순간에 제가 이제 버튼을 눌렀다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심리 게임이 시작이 된 거죠. 이를 빌미로 주인공은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정당성을 얻게 됐고 결국 상대의 도덕성이나 성실성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까지 비난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 게임이 인생 각본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이 생기기만을 기다렸다가 불같이 화를 내는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심리 게임을 모르더라도 작은 실수에도 감정적으로 불같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랑은 서류도 굉장히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심리 게임은 사실 되게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데 보통 너 이번에 딱 걸렸어 게임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 게임을 똑같이 할 가능성도 높아요. 죄책감 게임이 감정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아마 라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거 같은데. 이게 되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거 같은데라고 느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것은 이 심리 게임이라는 게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이 주인공이 버튼을 누른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대였던 배관공도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심리 게임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게임이 인생 각본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미리 합의되지 않은 추가 금액처럼 누군가 나한테 달려들 실수를 빌미로 제공을 하고 스스로 그걸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처럼 되는 것을 스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배관공이 만약에 어른 심리 모드였다면 빠르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금액을 제해 주었거나 처음부터 계약 당시에 공사 후 추가 금액이 나올 수 있음을 기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잘 짜여진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각본의 심리게임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심리게임을 모르면 실제 삶에서 당사자는 상대가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라면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화냈던 것을 이제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되고 배관공 입장에서 당사자는 추가 금액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는 것처럼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늘 허술하게 남겨놓으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살아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죠. 되게 신기하고 재밌으면서도 무섭고 소름 돋지 않나요? 진짜 요즘에는 뉴스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넘쳐나는데 심리게임을 이해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떤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 심리게임에는 반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어른 심리 모드로 돌아오면서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심리게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반게임을 통해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심리게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면 평생을 이 게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심리게임이 참 무섭지만 반드시 알면 좋은 이유입니다. 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되게 받았는데 처음에는 '와 심리 게임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심리 게임을 걸면 반 게임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이걸 알아채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분석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삶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제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 이유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해서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저도 정말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은 모두 다 내 탓이요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아 그래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몰랐던 어떤 숨겨진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 그래. 오히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내 인생이 힘든지 몰랐는데 이게 내가 원인인 거라면 이걸 쪼끔만 더 잘 파헤치고 이해를 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잘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고가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심리 게임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는 순간은 희망이 없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심리 게임이 저에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한 줄기가 되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뭐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부족한 모습, 그리고 나한테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나 뭐 이런 힘든 일들 때문에 '아 왜 내 인생은 진짜 이럴까?'라고 이렇게 좀 비관이 될 수도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럴 때 '아 이게 꼭 내 잘못은 아니고 내가 이거를 내가 통제를 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면서 이 희망의 한 줄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마 이 내용을 알아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만 해도 거의 몇 년을 이제 노력한 끝에 심리 게임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행동을 바꾸면서 결과를 바꿔내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정말 어려운데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근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심리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래도 시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약간 이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 유튜브 취지가 책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삶에 적용하는 거니까 책 내용만 알면 뭐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단계로 한번 나눠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 어른 심리 모드에서 자녀나 부모 심리 모드로 변환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아 내가 뭐 부모다, 자녀다.' 이렇게 그 상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심장이 두근거리고 감정적이어지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것만 의식하면 돼요. 그게 지금 심리 모드가 변한 순간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일단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이게 심리 게임이 어려운 이유가 몸의 반응을 통제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몸은 이미 막 손발 떨리고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화나고 창피하고 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저것 다 시도해 봐도 결국엔 심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3 번에서 5번 정도 깊게 하시다 보면 이 스스로 가라앉는 느낌이 조금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 어른 모드,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만으로도 심리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약간 제3자가 되어서 이 상황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잘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어른 모드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만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실패해도 되니까 행동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핵심인데 우리가 심리 게임에 빠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배관공에게 화를 냈을 텐데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태도로 행동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때 사실 배관공도 심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아무리 정중하게 표현을 했더라도 안 돼요. 이건 주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나를 더 열받게 해서
분노를 표출해야 이 심리 게임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고 다시 화가 난다고 해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앞선 3단계를 통해서 행동을 바꾼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이 행동을 바꿔보는 그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쌓여 나가다 보면 백완공이 심리게임을 저렇게까지 하더라도 불같이 또 화를 내면서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굳이 감정적으로 같이 싸우기보다는 뭐 법의 힘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이성적인 어른으로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른 행동들이 나오면서 내가 살면서 매번 빠지던 이 심리게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삶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방법론까지 다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2주에 하나씩은 영상 올려야지 해서 오늘이 일요일이고 시간이 없어서 좀 두서없이 막 표현한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 3권째인데 제가 100권까지는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을 한 만큼 앞으로도 제 삶에 도움이 되었던 다양한 책과 책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